이어서 손정훈 강사님의 난율일기 가치, 난율일기는 조선시대의 장군 이순신이 임진왜란 중에 쓴 일기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상황과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여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난중일기의 가치에 대해 강해 주실 손정훈 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랄협동조합의 손영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난중일기 속의 발견한 8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들어가는 말로서 난중일기를 소개할 것이고요. 체험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난중일기 속에서 발견한 8개 단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맺는 말을 마치면 한 50분 정도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진은 저의 셋째 손주가 첫 돌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 아내와 87년에 결혼해서 한 40여 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식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충주에 있는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도제지원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난중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난중일기 이제 원본 사진인데요. 여기 한자로 된 걸 보면 정유일기, 그죠? 요거는 병신일기. 이렇게 원래 난중일기라는 이제 그 제목은 처음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다시피 임진년 전쟁이 일어난 임진년 1592년부터 약 7년 동안 쓰여진 기록인데요. 임진년에는 임진일기, 그리고 정유년에는 정유일기, 그리고 마지막 무술년에 무술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후대인 약 200년 후에 정조대왕께서 충무공 전서라는 이순신의 모든 이제 기록물들을 한꺼번에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집대성된 이름이 충무공 전서고 그 안에 일기에 관련된 부분을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다시피 난중일기는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초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이제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가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이은상이라는 시조 시인께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후대에 여러 학자들이 또 한문을 잘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서 오늘날까지 대중적으로 난중일기가 이렇게 보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난중일기에서 발견한 8가지의 단어, 이것을 이제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페이퍼를 다 나눠드렸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난중일기를 원문, 한문으로 된 것을 다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제 한문학자라든지 한국학을 전공한 분들이 직업적으로 읽었겠죠. 아마도. 그러나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로 된 것으로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한글로 된 난중일기 7년치의 일기를 다 읽었다. 세상에 한 분도 없군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1년치 일기, 임진년 일기를 PDF 파일로 해서 톡에다 올려놨고 꼭 읽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 1년치 일기는 읽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와, 그는 훌륭하네요. 두 분, 문명현 이제 우리 수강생님과 우리 장은자 수강생님한테 격려의 박수. 네, 아주 착한 학생들입니다.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퍼를 임진년에 1월부터 4월까지의 기록을 인쇄물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체험 활동을 하는데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개 단어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문장의 단어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순신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이제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순신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찾으세요.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에 네네네. 네. 딱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것은 이순신의 이런 성품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바대로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줄을 그으시고 그 성품인 이 문장에서 내가 느끼는 이순신 장군의 성품은 이거구나 이렇게 글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요. 네네네. 네.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PDF 파일 이렇게. 그러면 요거 줘보세요. 젖보기를 안 갖고 와갖고. 네, 이 원책, 요거 책. 네. 그걸로 읽으세요. 네. 이것도 좀 작지만. 네, 작지만. 여기서부터. 네.
네, 아주 진지한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다 파악을 한 데까지 한번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수강생들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희 수강생님. 그래요. 그러면 문명헌 수강생님 한번 읽으시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나는 이순신의 이런 성품을 이해했다. 한번 문장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이 페이지에 네. 초 4일 일하는데 네. 왔다. 동네에 공물을 보았다. 네. 5일 날도 그전처럼 뒷동원에서 공물을 보았다. 네. 6일 날도 동원에 나가서 공물을 보았다. 이 공물을 보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네네. 나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적인 일을 철저히 하셨다.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뒤에도 공무가 4페이지에도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네. 예, 이거 이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냥 각자 네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활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 3페이지에 네. 그 12일 날 네.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줄에 네. 활쏘기 시험을 하였다는 말도 있고요. 네. 4쪽으로 넘어와서 14일 날 공무를 마친 뒤 활쏘기를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6일 날 공무를 했다. 이거 쭉 나와요. 네.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활쏘기를 했다라는 그 표현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활쏘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그렇죠. 이렇게 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으로 밀었을 때, 그 다음에 저기, 그 활 몇 손을 쏘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보통 하루에 10손을 쏘았다고. 네네. 근데 이 1순이 네. 화살 5발을 뜻한대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손을 쏘았다는 얘기는 50발 쏘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런 훈련을 네. 봐서 그 유비무한 네. 이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15일 음. 거기 보면은 기관의 욕심부터 돈을 공무를 벌다 새로산 해자가 많이 무너졌으므로 석부장이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시작했다. 해제라는 단어도 저희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건 이제 성곽 주위에 또랑을 파고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적들이 네. 침입하는 걸 저지하던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시설이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10페이지 20일에 보시면은 아침에 여러 가지 방비와 실태와 전선은 전쟁용 배예요. 싸움 전차에 배선차 썼더라고요. 예. 전선을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얼마 좀 구비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지. 유비무환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아랫사람들을 많이 아꼈어요. 네. 엄격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랫사람들을 아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1페이지에 20일 되게 둘레 여섯 네. 줄 보면 황숙도 와서 함께 술 마시고 취하였다. 배수립도 와서 함께 술자를 나누며 즐겼는데 술자는 밤이 깊어서 끝났다. 신흥원을 시켜서 그다음 전날의 사환인과 그다음에 삼반 하인들에게 술을 나눠 모이도록 했다. 이렇게 네. 말하는데 이 삼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래에서 심부름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좀 뭐랄까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챙겨줬다. 아하, 이런 그렇지. 걸알수 있겠더라고요. 네. 뒤에 여기다가 좀 몇 개 써놨는데 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이 아, 표현했어요. 그렇지. 나장 2명을 보내서 어머니의 그 고난을 여쭙게 했고 어머니 잘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안심했다는 내용도 나오죠. 네. 근데 군기 확립 이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은 뭐 곤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을 베는 이런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일벌백계 정신, 그다음에 이제 공평무사 정신도 있었고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면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전 요 정도로. 네, 아주 박수. 아주 정말 착실한 수강생입니다. 그거였는지. 네네네. 네. 우리 이 수강생 말씀 외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시간은 조금 오바됐지만 한번 기회를 줄까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들었거든요. 보내주신 거. 네. 전임을 가실 때 네. 식소들을 다 모시고 네. 다 어머니부터 모시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는 안 좋게 네. 본 거예요. 왜냐면 그쪽 지역에 그 많은 식구들이 다 가게 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모셔야 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홀로 계신 어머니 맞아요. 형님들이 먼저 가셨어요. 근데 형님들이 가시고 나니까 그 형님들의 자녀들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네. 그때는 결혼이 어떤 그 식소를 책임지고 그렇지.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나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렇지.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결혼시키고 그렇지. 형님들 조카들을 먼저 다 짝을 찾아서 보내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결혼시켰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어떤 인품이나 네네네. 정말 수십 대 가족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더 네. 몸에 배어 있는 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네, 박수. 네. 제가 원하는 답을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신 분은 문명헌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받아가시죠. 끝난 뒤에 받아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들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데요. 제가 숙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뭐냐면 문장을 읽으면서 이순신의 성품을 이해하는
문장들을 찾아라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제목을 좀 이렇게 호기심 갖게 해주려고 제가 그거를 이제 힌트를 안 준 겁니다. 어쨌거나 이순신 이제 우리가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의 7년치의 일기를 쭉 읽어보면 이순신의 성품 8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8개 단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컨셉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하룻날의 두 번째 줄, 다만 어머니 곁을 떠나서 두 해째 남쪽에서 설을 세자니 슬픔이 복받쳐 온다. 네, 이제 어머니는 아산에 계셨고요. 우리 이제 이순신 어르신은 전라 자수사로 이제 여수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효죠, 효심. 그리고 초이날 어떤 문장이냐면요. 나라의 제삿날이 있어서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제삿날에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임금님께 올릴 새해 축하의 글을 봉하여 보냈다. 그리고 저쪽 4페이지에 4쪽에 15일 새벽에 망걸레를 드렸다. 이제 우리 문명원 이제 수강생님은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망걸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신들은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꼭 망걸레를 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렇게 예를 갖췄다. 그리고 효심이 두터웠죠. 그래서 쭉 일기를 보면 효와 예가 쭉 갖춰져 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죠. 바로 예와 효입니다. 예와 효.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는 뭐냐? 정직과 책임입니다. 아까 우리 문명헌 수강생께서 이 공무를 보았다 이런 말들은 다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18일 날 두 번째 줄 무술 성적이 뛰어난 자를 뽑아 장계와 함께 대가를 청하는 명단을 만들어 봉한 다음 이를 가명에 보냈다. 장계는 임금께 올리는 공문서를 말하는데요. 무술 성적이 뛰어난 자를 뽑아. 그러니까 이제 난중일기를 끝까지 다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관직을 팔고 사는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순신 어르신께서 분하고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인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직하게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성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6일에도 보면 곤장을 때리는 일이 나와요. 병선을 고치지 않았기에 곤장을 때렸다. 즉 이순신 어르신께서는 눈속임하는 일들을 아주 이제 엄격하게 처벌한 것이죠. 정직하시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의 문장을 쭉 보면 바로 정직과 책임의 그분의 성품이 쭉 나옵니다. 하나 더 보자면 9페이지에 보면 초 10일 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군사를 청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즉 이순신 어르신의 그 정직함과 책임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효와 예, 예와 효, 그리고 정직과 책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째와 6번째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뭐였냐면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 아까 문명현 우리 수강생께서 하인들에게 연애를 베푸는 그 문장을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그런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아랫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존중에 대한 문장은 이제 한번 제가 찾아본 것은 뭐냐면 3쪽입니다. 3쪽에 초 9일날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객사 동원으로 나가 임금님께 올릴 새해 축하의 글을 봉하여 보냈다. 즉 예를 갖춘 거죠. 근데 예를 갖춘다는 것은 존중감이 있을 때 예를 갖추지 존중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무리한 행동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존중에 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7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7페이지에 초 4일 날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봉화대 이제 축대 그 점검을 한 뒤에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을 뭘 말하냐면 아랫사람이 맡긴 일을 잘했지만 그거를 칭찬했고 또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그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존중감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5번째, 6번째 단어가 뭐였죠?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 8개 단어에 나머지 7번째와 8번째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 바로 소통과 협동입니다. 그러면 소통과 협동에 관련된 문장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초 3일 날, 초 2일 날이네요. 2일 날 김인보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초 1회에도 아들 해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보면 3쪽에 봐도 11일 날 심사립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속 보면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지를 보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새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즐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랫사람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도 수많은 예가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협동은 뭐냐? 협동에 관련된 문장을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아까 제가 존중해서 이야기했던 이봉수 이야기인데요. 그 7쪽에 보면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하루 내내 살펴보다가 해질 무렵에 내려와서 성주의 해자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이봉수에게 딱 일을 맡긴 것. 이봉수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점검까지 한 것. 이거는 뭐냐면 협동입니다. 협동. 이순신 장군께서 혼자 다 하는 거는 아니죠. 모든 적재적소의 참모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협동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협동에 관한 또 다른 예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2일 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홍양현의 배 만드는 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제 만호가 애쓴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거 존중이죠. 그러면서도 협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양 현감과 능성 현감 황숙도 그리고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여기서 이렇게 현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순신 어르신은 이제
전라 자수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합참의장, 이제 해군 사령관 정도 되는 거고요. 현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 정도 되는 겁니다. 보령군수, 청양군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래 직급 사람인데도 같이 함께 이제 배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위로하는 그런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즉 뭐냐, 협동이죠, 협동. 이제 이렇게 지역 지자체 장관들하고도 잘 협동을 해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딱 4월 달에 일어났을 때 출경 명령을 이제 선조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제일 출동을 제대로 한 이제 장군은 전라 자수사였던 이순신 장군 뿐이었습니다. 그 이역기 전라 우수사는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되고 경상 자수사 이제 원균도 이제 몇 척 갖고 다른 배를 다 불태우고 나서 자기 배 몇 대만 데리고 출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순신 어르신은 제대로 제 시간에 출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참모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협력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완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딱 출격 명령이 됐을 때 딱 출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분이 협력의 사람, 협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8개의 단어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순신 어르신의 8개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정리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와 효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문안하는 인사 이제 장면이죠. 예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외심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효는 다 한자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노인 노자에 그 아래 변을 빼고 거기에 아들 자자를 붙인 것이 효입니다. 즉 효라는 것은 어머니만 어르신만 봉양하는 게 효가 아니고 아랫사람 이제 자녀들 세대까지 잘 돌보는 것이 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와 효. 그리고 이제 이분이 누구죠? 누굴까요? 이순신 어르신 하면 인자한 초상화만 생각날 텐데 이순신 장군의 그 정직과 책임, 깐깐한 그 성격에 이제 정직과 책임의 DNA를 좀 더 강조한 초상화를 그려달라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 곳곳에서 이제 부하들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봤죠. 이 그림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순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순찰할 때 피난민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자기는 말을 탔지만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이순신 어르신의 성품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협동인데요. 편지를 썼다, 대화를 했다,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명나라 장수 진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진닌 이 사람은 정유재란 때 파견된 장군인데 매우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 어르신께서 이 사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존중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우리 진닌 장군으로부터
이제 노야라는 이제 호칭을 받으며 인정받는 협동을 끌어내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런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단어였죠. 이제 기억을 하자면 처음에 예와 효, 그 다음에 예와 효는 위와 아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과 책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바로 소통과 협동. 이 8개의 성품이 바로 이순신 어르신의 삶 속에서 묻어나 있었고요. 그것이 곳곳 일기 속에 다 문장으로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언제 한번 들은 적 있었죠? 기억납니까? 나라 사람 저기 어릴 때 듣게 된 기분이.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지난 일기 때 인성교육진흥법 그걸 소개하면서 이 8개의 성품을 기르고자 하는 법이 우리 대한민국이 2015년에 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이 이 8개의 성품을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법은 법인데 실제로 그거를 시행하는 국가 예산은 1억도 안 된다. 이것은 이 죽은 법이다. 이런 그 현실이죠. 그러면 저는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네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참모들입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협동을 잘 하셨냐면 이 나대용이라는 분은 거북선을 이제 제안하고 설계하고 만드는데 총지휘한 참모고요. 그리고 이 정걸이라는 사람은 판옥선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총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알다시피 일본 배는 얄싹하고요, 빠르게 신속한 배라면 우리 이제 조선의 배는 판옥선인데요, 높고 이제 2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층은 격군이라고 해서 노젓는 군사들이 있었고요. 2층에서는 바로 포를 쏘고 화살을 쏘는 수군들이 있었고 그 곳에서 같이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그런 판옥선 구조였는데 이 판옥선을 계속 만들어내는 총 실무 책임자가 정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영담이라는 이 참모는 물길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분이었어요.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에 그 수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의 물길들을 다 파악했던 분이 바로 이 어영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판옥선을 숨기고 어디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좋고 하는 이런 조언을 이순신 장군에게 다 해준 참모입니다. 그리고 이봉수라는 이분은 바로 화약 제조 기술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엔지니어인데요. 바로 화포를 계속 쏴댔기 때문에 이 화약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참모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7년의 전쟁을 치러냈던 겁니다. 이런 참모들을 이제 길러내고 이 참모들과 협력을 해서 23전 23승의 이제 기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아랫사람과 또 이제 주변 사람과 또 상관들과 늘 항상 소통하고 협동을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우리 8개의 성품을 그러면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땅은 이 터죠. 터는 그 다음에 이 터에 나무가 심겨지면 기둥, 아주 아름다운 큰 나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가지가
펼쳐질 것이고 또 이 가지에 수많은 잎이 무성하게 필 것이고 또 그 이제 철이 되면 바로 과실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땅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는 국가인데요. 국가의 이 국은 나라 국자에다가 가정 가짜입니다. 예, 가정이 모여져서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터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저는 뭐로 생각했냐면 직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능은 뭐냐면 이순신 어르신께서 아버지 쪽은 문신이었고요. 어머니 쪽은 무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DNA에는 문무가 다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군이었지만 그 유명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수루에 앉아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해가가 나의 애를 끊는도다. 이런 아주 유명한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문무의 그러한 이제 직능과 재능이 다 겸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뭐냐? 바로 열매는 과실인데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터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터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 인성이죠. 인성 8개의 인성. 우리 대한민국이 인성지능교육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2015년에 제정해서 인성을 기르자. 품성이 갖춰져 있는 청소년들을 기르자.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부터 인성을 갖추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일기를 쓰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인생은 곧 끝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닐 텐데 그 전에 우리부터 이 인성을 길러야 되지 않는가. 입만 무성하지 말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터, 바로 인성을 8가지 성품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제 신학교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신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나름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8가지의 성품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전인적인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기대학이 이 난중일기를 청소년들서부터, 우리도 지금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조사를 해봤지만 난중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 읽었습니다. 우리 이순신이라고 하면 우리 한민족이 배출한 최고의 스승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스승이 남겨놓은 난중일기를 우리부터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읽고 또 우리 일기대학을 통해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난중일기를 읽어가면서 8가지의 성품을 발견하고 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 성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터, 뿌리, 바로 인성을 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수강생분들과 또 이제 멋진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강사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